자,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모의고사 3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계절별 강수량 변화 현황을 나타낸 도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합계의 수치가 나와 있죠. 자, 1번 문제. 2003년의 계절별 강수량과 비교하여 2006년에 강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절과 가장 적게 증가한 계절의 증가폭 차이를 구해라. 2003년과 2006년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자, 각각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증가 폭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 기준으로 2006년도에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러면 수리적으로는 2006년도의 값에서 2003년도의 값을 빼자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각각 봄의 내용은 263.9, 단위는 밀리미터지만 단위는 생략하고 수치만 얘기하겠습니다. 263.9. 2003년도에는 84.8인가요? 84.8. 그래서 이게 179.1이 되겠고, 여름은 855.8에서 612.6을 빼니까 243.2. 다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가을은 275.6에서 208.1를 빼니까 70.4. 겨울은 82.7에서 104.8 빼니까 이거는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22.1 감소했죠. 자, 그래서 강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절이라면 어딘가요? 여름이 되나요? 여름에서 가장 적게 증가한 계절.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적게 증가한 계절이기 때문에 감소한 계절은 생략하고 이거는 제외하고, 감소한 계절은 제외하고, 이건 감소이기 때문에 감소한 계절은 제외하고, 증가한 계절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절과 가장 작게 증가한 계절, 그럼 가장 작게 증가한 계절은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 그러면 이 차는 172.8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연 합계 강수량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 번째로 높은 연도에서 겨울 강수량의 비율은 몇 %인가? 그러면 연 합계 강수량이 전년 대비 증가폭 두 번째로 높은 계절, 그랬기 때문에 각각의 강수량들을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합계 강수량이 2003년도는 1010.3, 2004년도는 1549.4, 2005년도에는
1886.9. 그래서 이렇게 2006년도에는 1478.0, 2007년도는 1323.2, 2008년도는 1460.3. 여기에서 전년 대비 증가폭, 그러면 각각의 증가량을 조사해 봅시다. 증가량. 그럼 여기는 539.1,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337.5,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했습니다. 이건 감소. 그래서 역시 증가폭이 가장 증가한 쪽만 생각해 본다면 여기 감소했으니까 생략, 감소, 생략. 여기는 감소. 그럼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1460, 증가량이 137.1. 2009년 있나요? 2009년은 1506.3.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46.0. 이때 봅시다. 잘 봅시다. 증가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도는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인가요? 증가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도는 2003년에서 2004년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 그렇죠? 2003년에서 2004년으로 갈 때가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연도에서 교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이 아니고 가장 높은 연도에서 문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 문제, 연 합계 강수량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높은 연도에서 됐습니까? 가장 높은 연도로 수정하세요. 그럼 가장 높은 연도가 2004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비율, 2004년도의 겨울 강수량, 2004년도 겨울 강수량의 비율. 그러면 2004년도 겨울 강수량을 조사해 보시면 겨울이 128.7이거든요. 이 겨울 강수량 조사해 보시면은 겨울에 128.7, 2004년도 겨울이. 그런데 전체가 1549.4, 이것의 비율 해서 이게 근사값으로 8.306%로 돼서 답은 2번이죠. 결국 2번에 나와 있는 8.31%, 8점 근사값으로 본다면 8.31%가 2번이 정답이라면 문제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높은 연도에서로 제시되어야 올바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국내 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사업의 기금 운영 명세 현황인데 각 연도별로 여러 가지 구분으로 해서 그 각 연도에 현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6번 문제는 2009년 국제교류사업의 총 기금 운영비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하였는가? 총 기금 운영비, 그러면 자료의 가장 윗줄에 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개. 가장 윗줄에. 그럼 2008년과 2009년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면 2008년은 단위 생략하고 수치로 보시면은 24,425, 2009년에는 26,9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그래서 증가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증가량을 26,941에서 24,425를 뺀 값이 증가량이고, 전년 대비 24,425를 기준으로 한 증가량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약 10.3%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각 연도별 국제교류 사업의 기금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언제인가? 방금 2008년과 2009년을 가지고 계산했듯이 각각의 연도별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고, 똑같이 계산했을 때는 2007년에서 2008년도로 가는 2007년 대비 2008년의 증가율이 29.47%로 각 연도별 29.47%. 2009년도는 10.3%밖에 안 됐죠. 그래서 2007년에서 2008년도의 증가율이 29.47%로 가장 증가율이 큰 해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각각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은 6번에서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령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8번 2008년 인적교류 항목 운영 비율과 2009년 문화교류 항목 운영 비율을 합하면, 비율을 합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2008년에서는 운영 비율, 2008년에서는 운영 비율. 자, 곱해볼까요? 2008년도의 운영 비율은 인적 교류죠. 인적 교류의 운영 비율이네요. 인적 교류의 운영 비율은 2,971. 그런데 전체가 24,425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 12.2%의 값이 되겠고, 2009년에서는 문화교류인가요? 문화교류의 운영 비율. 그럼 문화교류가 4,849, 전체 값이 26,941. 그러면 이거는 18.0% 해서 문제는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얼마인가? 약 30.2%가 되겠습니다. 합은 30.2%. 자, 다음에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전주역의 이용 승객 가운데 30세 미만 승객은 익산역의 30세 미만 승객의 몇 배인가? 자, 모의고사 3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주역 이용 승객 가운데 30세 미만, 볼까요? 전주역에서 30세 미만 승객은 전체 전주역을 사용한 전체 총 인원수가 2,500명이네요. 2,500명. 2,500명에 30세 미만이 30세 미만이면은 10세에서 19세, 20세에서 29세 그 두 부분을 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에서 19세까지 10%, 20에서 29세까지가 50%, 그러면 전체 60%가 되겠죠. 그렇죠? 전체 60%. 그래서 100분의 60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이게 1,500명이겠고, 익산역에 30세 미만? 네, 똑같네요. 익산역에 30세 미만이면 8%와 22%죠. 전체 인원은 2,000명이고 2,000명의 8%와 22%, 30%, 합은 30%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30을 곱해서 보면은 600명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주역 이용 승객 가운데 30세 미만 승객은 익산역 30세 미만 승객의 몇 배인가? 1,500명은 600명의 몇 배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수리적으로 한다면은 1,500명은 600명의 몇 배인가? K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500을 600으로 나누고 보면 6분의 15 하고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 2.3으로 또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2분의 5. 그러면 2.5배가 되겠다. 자, 13번. 전주역 이용 승객 가운데 그래서 12번에서는 2.5배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 전주역 이용 승객 가운데 20대 승객은 몇 명인가? 계산 요령은 똑같습니다. 전주역에서 20대 승객, 20대라면 20세에서 29세까지 50%에 해당이 됩니다. 50%. 총 이용자가 2,500명이고 거기에 5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50명, 간단하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전주역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원. 이거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찾아봅시다. 전주역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20대가 되죠. 50%. 그러면 결국 나중에 문제 저 뒤에 보니까 각각의 인원을 다 더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조사해 볼까요? 자, 전주역에서 인원 14번입니다. 전주역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면은 20대가 되겠고 50%로 가장 높죠. 그래서 전주역에서는 2,500명에 대한 20대가 50%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0
50명이 되겠고, 강경역에서는 문제, 강경역에서는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은, 이제는 또 가장 낮은 연령대, 이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어딘가요? 5%로 10대가 되겠습니다. 10대, 5%, 10대. 그래서 1,500명에 대한 5%. 그러면 75명이 되겠네요. 다음, 익산역에서는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익산역의 이용 비율 가장 높은 어딘가요? 28%의 30대가 되겠습니다. 30대, 28%. 네, 그래서 2,000명에 대한 28% 하고 보면 560명이 되겠네요. 자, 이 인원들을 모두 합치면, 그래서 이 인원의 총합은 다 더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885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5번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사람의 연령층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각 박물관에서 40세 미만의 손님 중 40세 미만의 손님 중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세에서 19세, 20세에서 29세, 지금 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39세. 밑에 총 인원수가 주어져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32%, 29%, 20%, 17%, 9%. 자, 공주와 부여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40세 미만의 손님 중, 그러면 봅시다. 각각 40세 미만의 손님 중, 그럼 어딘가요? 40세 미만이니까 4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나이가 4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미만의 손님 중, 이 중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은, 손님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몇 배인가? 그러면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은 손님이 두 번째로 많은 곳에 몇 배인가? 비율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 총 인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4만 명, 공주박물관에서는 2만 8천 명, 부여박물관에서는 2만 5천 명.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40세 미만의 손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각각의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에 해당되는 손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도표 한번 여러분 잘 봐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체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렸던 4만 명 중에서 각각의 해당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율을 다 더했을 때 100%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위에가, 여기가 81%, 총 합이 81%고요. 공주박물관의 합은 71%고요. 부여박물관의 합은 86%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가지고 계시는 도표의 각각 밑에 보면은 요 두 개 더해가지고 19%가 되나요? 안 되죠? 공주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40세 미만의 인원수만 구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표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 수치는 무시.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40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만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립박물관에서는 전체 4만 명에 대한 81% 32,400명이 되겠고, 공주박물관에서는 28,000명에 대한 71% 19,880명이 되겠고, 부여박물관에서는 25,000명에 대한 86% 21,500명이 되겠고, 그렇다면 가장 많은 곳의 손님은 어딘가요? 가장 많은 곳,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부여박물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중앙박물관은 부여박물관의 몇 배인가,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32,400명은 21,500명의 몇 배인가, 그래서 32,400명을 21,500명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약 1.49배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도표에 밑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잘못된 수치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문제에 요구하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16번 문제 다루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각각의 표가 4개가 주어졌는데 그 4개에 대한 각각의 문제들이 16번에서 19번까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16번 문제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관광용 도로 1km의 건설비는 얼마인가? 산업관광용으로 물어봤죠? 그런데 실제로 표 4번에서 산업관광용은 도로 수가 9개고 총 길이가 115km고 건설비가 30억이 들었습니다. 산업관광용 도표 4에서 보시면 산업관광용에서는 그러면 1km의 건설비는 얼마인가 했다면 총 건설비가 30억인데 전체 길이가 25 산업관광용이죠. 산업관광용, 도표를 잘못 봤네요, 제가. 산업관광용에서는 총 길이가 115km, 건설비가 30억. 그러면 1km의 건설비를 구하려면 전체 건설비를 총 길이 115km로 나누었을 때 산업관광용이 105죠, 105. 자꾸 도표가 밑으로 내려가네요. 산업관광용 전체 건설비가 105억입니다. 105억. 그리고 총 길이가 115km. 그러면
1km당 약 1km당 약 0.91억 원, 9,100만 원. 그런데 밑에 지문에 9,100만 원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관광용으로 문제를 다루시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산업관광용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 지워버리세요. 산업 지워버리고 관광용 도로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관광용 도로. 그럼 관광용 도로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 관광용 도로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럼 관광용 도로는 전체 건설비가 30억이고 전체 총 길이가 25km. 따라서 이게 약 1.2억 원. 1km당 1.2억 원.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16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산업관광용 도로가 아니고 산업은 지우고 관광용 도로의 건설비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X제품 한 개를 3,950원 출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3,950원에 출하하면 E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X제품 한 개를 3,950원에 출하하면 X제품의 5월에서 8월까지의 출하 통계는 대략 얼마인가? 자, 도표에서 2번 도표가 되겠네요. 17번 2번 도표. X제품의 출하 수가 나와 있는데 5월에서 8월까지 출하 통계 그러면은 뭔가요? 전체 X제품의 5월 375 6월 422, 7월 547, 8월 654 이거의 총합이 1998이 나옵니다. 총합이 X제품 총합이 X제품 총합 X제품의 총합이 1998. 그런데 한 개당 3,950원에 출하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 한 개당 3,950원에 출하하니까 이 1998의 값에다가 X제품의 전체 출하 개수가 1998개고 한 개당 3,950원이니까 3,950원을 곱해주면 7억인가요? 7,870만인가요? 78만 700만이네요. 789만 2,100원. 789만 2,100원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8번 봅시다. 자연과학부의 2차 시험의 경쟁률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18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10명이 시험 보는데 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1대 10이라고 그런가요? 10대 1이라고 하죠.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1명이 합격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1명을 뽑는 시험에 1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경쟁률은 10대 1이라고 하지 1대 10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적으로도 경쟁률을 계산하는 원리가 수리적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나눈, 다시 말해서 합격자에 대한 응시자의 비율, 이것을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부에 한번 볼까요? 자연과학부 2차 시험의 경쟁률 봅시다. 어딘가요? 도표가 표 3번이 되겠네요. 자연과학부의 2차 시험의 경쟁률. 그러면 합격자는 350명인데 전체 응시한 학생이 1850명입니다. 1850명. 자, 이것을 뭐 10으로 나눈 다음에 5로 나누고 보면은 7분의 37. 자, 약분해서 보면은 소수로 고쳐서 보면은 약 5.3의 값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경쟁률이 5.3 대 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리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B에 대한 A의 B,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얘기하고 이 B를 값으로 나타내시오. B분의 A 하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3이라고 하는 것을 B로 나타낸다면 5.3은 1분의 5.3 하는 뜻과 같으니까 5.3 대 1. 값으로 본다면 5.3이지만 비율로 본다면 5.3 대 1. 경쟁률은 5.3 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문에는 모두 1이라는 숫자, 기준 수치 1이 먼저 나와 있죠. 1대 4.5, 1대 5.3, 1대 5.8, 1대 6.2 이렇게. 그래서 수리적으로 그대로 따지고 보면은 답은 없지만 이 문제에서 굳이 정답을 고른다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1대 5.3이라고 하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5.3 대 1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1대 5.3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쟁률이 아니고 합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격률. 경쟁률이 아니고 합격률. 그럼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의 비율,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의 비율. 자, 경쟁률은 합격자에 대한 응시자의 비율, 합격률은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의 비율.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합격률이라고 물어봤을 때 1850명이 응시해서 그 중에 350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37분의 7 해서 저거의 역수인 5.3분의 1 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1대 B로 고치면 1대 5.3으로 B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하게는 18번 문제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지문보다는 단어보다는 합격률은 얼마인가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항에 답이 없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시는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쟁률이 아니고 합격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9번 문제. 제품 출하수에 있어서 전월 대비 신장세가 가장 큰 것은 어느 달인가? 어느 달 어느 제품인가? 그러면 제품 출하수가 보면은 도표에서 표 2번에 해당이 되네요. 네. 표 1번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지는 않고 표 2번만 2번 나왔습니다. 표 2번. 자, 그러면 각각의 X제품에서 전월 대비 신장세를 물어봤죠? 그럼 X제품에서 5월에서 6월까지는 375에서 422로 47 증가, 6월에서 7월까지는 422에서 547, 125 증가, 7월에서 8월까지는 547에서 654로 107 증가.
다음에 Y 제품을 보면 5월에서 6월까지는 234에서 320, 86 증가. 6월에서 7월까지는 320에서 521, 201 증가. 7월에서 8월까지는 521에서 425까지. 예, 이건 감소네요. 96만큼 감소. 96만큼 감소. 자, 그러면 그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전월 대비 신장세가 가장 큰 수치가 어딘가요? 예, Y 제품의 7월 달이 되겠습니다. Y 제품의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Y 제품의 7월 달이 201로 가장 신장세가 큰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는 다음 그래프는 A, B, C 3사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공장 기계의 정가 연수와 그 시점에서의 상품 가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했는데, 자, 각각 A사, B사, C사를 보시면은 A사는 자, 밑에 수치가 빠져 있죠. 경과 연수인데 그게 각각의 수치에서 앞에서부터 그 꺾어져 있는 점들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1, 2, 3, 4, 5년이 되겠습니다. 채워 넣으시고요. 그 C 회사 바로 왼쪽에 5라고 하는 숫자 보이죠? 그렇다면 그 왼쪽에 빠져 있는 숫자들이 1, 2, 3, 4. 그러니까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상품 가치는 어떤 회사의 제품은 하락, 급격하게 하락, 어떤 회사의 제품은 뭐 상품 가치가 하락했다가 증가, 뭐 이렇게 각각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1번, C사 제품은 구입 후 3년째까지 상품 가치가 높으므로, 그런가요? C사 제품이 구입 후 3년까지가 상품 가치가 높은가요? 2년까지가 상품 가치가 비교적 높았다가 2년 후에 급격히 하락했죠. 그렇다면 신상품을 내놓으려면 상품 가치가 아직 높을 때 2월 달 정도에 경과 연수가 2개월 되는 시점에서 신상품을 내놔야지 2개월 넘어서가지고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진 다음에 신상 제품 내놓아 본들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이후에 신상품을 내놓는 거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내놓는 게 좋다 해서 1번 문장은 잘못됐고요. 2번 B사 상품은 구입 후 경과 연수에 비해 상품 가치는 감소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타 상품에 비해 상품 가치의 감소율이 낮다. 자, 2번에서 얘기하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제품은 A사입니다. A사.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회사 제품은 A사죠. 그래서 2번 문장 틀렸습니다. 3번 A 상품은 3년 이상의 장기 사용에 적합하다. 그런가요? 그렇죠. A 상품은 구입 후 1년 후에는 뚝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량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거의 상품 가치는 동일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에서는 A사의 상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A, B사 상품이 C사 상품의 가치를 앞서게 된다. 이건 뭔가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A, B사 상품이 C사를 앞서게 된다. 1년이 아니고 3년이죠. 도표상으로 보면은. 경과 후 3년 경과 때가 A, B, C가 동일했다가 그 이후에 A사만 뚝 떨어졌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고 3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 학습 문제와 심화 학습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3회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